신년에 한미연합 지상사령부라는 것이 창설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건데요. 그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 전시 이 작전권에 있어서 그 과거에 그 한미연합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한미연합사를 폐지할 것이다라는 최초의 어떤 논의와 다르게 한미연합사를 미래연합사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이제 각 군이죠. 육군, 해군, 공군 이 각 군마다 한미 간의 연합사령부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 6개의 사령부 중에 4개가 완성이 됐고 이제 특수전과 군사정보만 남았다는 거고요. 이렇게 상설화된 그 한미연합 지상사령부가 올 3월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본격적으로 이것들이 가동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 지상군 사령부가 올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거고요. 작년이죠. 작년 10월 한미 상설군사위원회에서 연합 지상군 사령부가 승인을 받아서 12월 작년 말에 상설했다는 겁니다. 연합 지상군 사령부는 과거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 때만 이러한 한미 간의 지상군, 육군의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이제 평상시에도 운영된다는 거고요. 한국군의 지상작전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일부가 참가해서 전투 참모단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전을 하기 위한 작전 참모죠. 이런 참모단을 상설적으로 운영한다는 거고요. 사령관직은 한국의 지상사령관이 수행하고 아마도 이제 미국에는 육군 중장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한미연합사의 경우는 사령관이 미국의 사성장군이죠.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우리의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인데 이러한 연합 지상군 사령부에서는 한국이 이 사령관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한국군의 전작권을 이용받은 후 미군이 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기존의 한미 연합사를 그 한국군이 사령관으로 만든 미래 연합사를 전환하기로 하고 이미 해군, 공군, 해병대 3개의 연합사령부를 상설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상군 즉 육군의 연합사령부를 발족했기 때문에 향후에 특수전과 군사정보 지원 분야의 연합사령부를 설치하면 향후에 생길 미래 연합사 산하에 6개의 각 군 분야별 사령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시 작전권 전환 조건을 보게 되면 마무리 단계이지만 향후에 그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태합이한 전시 작전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한국이 가져야 되고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가져야 된다. 북의 핵 미사일을 탐지하고 이것을 요격하고 보복이죠. 보복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군이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작전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내 및 영내 안보 환경이 구축돼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안정적이다는 거죠. 어디가 한반도는 물론 남북 관계인데 근데 중요한 건 영내다. 그럼 동북아죠. 중국과 러시아 관계죠. 그래서 대북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안정화돼야 된다. 이거 상당히 우리 의사와 상관없는 주관적인 조건입니다. 일종의 그 악마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별도로 연합방위를 담당할 미래연합사령부를 한국군이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능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미군이 을지 자유의 방패 등 전국급 한미연합훈련, 전국급이라는 것은 한반도 전체, 그죠? 북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 북진 공격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서 바로 한국군이 이 미군을 포함한 그런 연합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미군이
평가하고 검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증할 내용은 3단계인데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2006년 전자권 합의 이후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종 전략 자산이죠. 주로 미국의 최첨단 무기입니다. 킬체인이라는 거는 그 북의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이거를 탐지, 요격, 보복하는 거죠. 하면서 한국형 핵미사일 등 삼축 체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거고요. 2025년 작년이죠. 7월 15일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중에 2030년이죠. 전자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 양규배 국방부 장관이 이 전자권 전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전자권 전환 조건 1,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필요한 군사적 능력이죠. 한국군의 핵심 전력 능력이고 조건 2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인데 조건 1과 조건 2 능력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쳤고 이후에 평가는 했고 한미 안보 협의회의 검증으로 가는 단계다. 한미 안보 협의회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한미의 양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회의입니다. 국방부는 전자권 전환에 대비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 국방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방위력 개선비로 113조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군사 정찰 위성이 4개인데요. 실시간으로 이제 북을 이러한 군사 위성으로 감시했는데 현재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정찰 위성을 보내야 되고 또 미국산 최첨단 무기 등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군의 감시 정찰 분야의 능력을 구비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분야에만 21조가 추가적으로 투입된다 합니다. 전자권 전환 절차를 보면 양국의 합참 의장이 주관하는 한미 군사위원회 이제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이를 양국의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통과됐다고 한다면 바로 양국의 대통령에게 전자권 전환을 건의해서 대통령들이 이제 최종 시기를 결정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평가와 검증의 권한은 사실상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자권 전환의 시기를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군의 연합사 지휘 능력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서 9월 25일 한미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동 주관한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 여기 기준으로 현재 2단계인 FOC의 대상의 개별 부대에 대한 평가와 검증까지 대부분 완료했다는 겁니다. 개별 부대에 대해서는 다만 이러한 부대를 종합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FOC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최종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코로나로 인해 전국급, 그러니까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이 중단된 바 있기 때문에 평가는 거쳤지만 아직 검증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FOC가 완료가 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완전 임무 수행 운용 능력이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바로 완전 임무 수행 운영 능력이죠. 이것들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완료를 해서 전자권을 돌려받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지상군의 한미 연합사가 상설됐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나마 양국이 전자권 전환 조건이죠. 이 평가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계획이죠. 이것이 아직도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작전권 전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몇 년도까지죠? 예를 들어서 2012년까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시기별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무조건 환수하는 거죠. 당연하죠. 자신의 주권을 환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자기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5월에 이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뭐 2030년 3월까지, 3월에는 전시작전을 환수받겠다. 이렇게 시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는 그때 만약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전시작전권 환수가 불가해지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작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 장관은 바로 조건에 따른 전사권 전환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2026년 올해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이죠.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규백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서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FOC죠. FOC를 올해 안에 검증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FMC 완전 임무 수행 운영 능력을 검증을 해서 임기 안에 마치겠다 이런 겁니다. 또한 이번에 연합 지상군 사령부를 상설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 양군이 별도의 사령부를 구성하는 병렬형이 아니라 기존의 한미 연합 사령부와 같은 통합형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군이 이 군사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한미연합사죠. 미국에 종속되고 미국과 같이 하는 거를 없애고 한국군이 자신의 작전을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병렬력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있더라도 주한미군은 알아서 하는 거고 필요하다면 서로 이제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원래 그래서 노무현 때 생각했던 거는 완전한 군사주권으로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각의 그 작전을 하고 필요할 때는 이제 공동 작전하는 이러한 것들을 구상했는데 박근혜 때 그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하되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되더라도 결국은 한국군이 완전한 전시작전권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미국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노무현 때는 병렬형을 고려했지만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에 한미 미래연합사로 이름만 사실상 바꾸고 한국군이 사령관이 된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원래 기존에 그 미래연합사를 할 수도 있고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별도의 사령부를 구성하는 병렬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번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과 군부대의 요구대로 통합형 한미연합사를 폐지하지 않고 미래연합사로 전환하는 것을 수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은 내부적으로 이 전시작전권 환수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작전권을 돌려받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미 간에는 공식적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미국은 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의 목적에 따라서 조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 한국군에게 완전히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거는 주한미군을 세계 분쟁 지역에 빼야 되죠. 근데 현재 한미연합사에서는 그 뺄 때마다 한국에게 통보하고 한국에 협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주한미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그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예를 들어서 신속 기동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탄력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한도 내에서 주한미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목적. 현재 한미연합사는 공식적으로 북이죠. 북만 상대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한미군 중에 그 한국군과 같이 이 연합해서 작전을 하는 미래연합사 소속인 주한미군이 있고요. 미래연합사에 속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한국군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주한미군이 이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이 별도, 그래서 주한미군이 두 개로 나눠지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희생이 많이 따르는 육군이죠. 육군은 이제 한국군이 중심으로 맡고 있고 해군과 공군은 굳이 이 주한미군처럼 한국군에 상설적으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해군과 공군이죠. 이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리고 해군과 공군은 원거리 타격 능력이기 때문에 그 피해죠. 그 피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육군은 축소하고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 축소된 육군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지휘권을 갖는 미래연합사에 소속시킨다. 이런 구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만과 남측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거죠.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전환의 세 번째 마지막 조건이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안보 환경이 안정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불안해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보 환경이 불안해지면 전시작전권 환수도 어려워지는 거죠. 미국은 최근 중로 견제를 위해서 한국군에 대한 전반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양국 장관이 주관한 한미 안보 협의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대만 등 동북아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한국군이 미군뿐만 아니라 일본군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가 포함된 다자간 훈련이죠.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아시아식 나토의 다국적 군 훈련이죠. 여기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훈련은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중국에 주로 견제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죠. 또한 한미 안보 협의회는 한일 간의 그 군사 정보 공유, 국방 협력, 그다음에 고위급 정책 협의, 그리고 어, 한미일 세 개의 군대가 참여하는 프리덤 엣지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한일 군사 관계를 좀 더 본격화함으로써 미국이 학수고대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또 한미 안보 협의회는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향후 다국적 대응 기구로서 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미국이 작전권을 환수한 이후에도 유엔사를 강화시키죠. 지금 한국군의 그 전시 작전권이죠. 군사 주권은 미국한테 있는 게 아니라 유엔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그 전시작전권의 권한을 미국이죠. 미국 그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사라지고 미래연합사에서 한국군이 대장을 맡으면 과거에 한미연합사를 통한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는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도 작전 지휘는 소멸되는데, 유엔사 사령관으로서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한국이 군사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바로 유엔사죠. 유엔사야죠. 유엔사에 대한 그 군사적 주권도 독립돼야 되는데, 한미연합사가 폐지되더라도 한국군은 역시 유엔사에 종속돼서 결국은 유엔사 사령관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군이 작전권을 환수하도록 한국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엔사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유엔사에 이미 독일이죠. 한국 전쟁하면 상관없는 독일을 가입시켰고, 일본도 가입시키려다 실패했고, 그래서 유엔사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아시아식 나토의 그 주도 기구로 만들려는 이러한 의지를 미국이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미 국방장관의 그러한 협의에서 바로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한국이 마지못해 수긍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으로 세 개의 모자를 쓰고 행사하고 있는데, 이중 유엔사 사령관으로서 한국의 군사작전권을 지배하는 것, 이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미 안보 협의회는 한미 간의 미사일 대응 정책 협의체를 통해서 미사일 방어망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서 미사일 방어망뿐만 아니라
국방 우주정책 실무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주 위협에 대한 한미 간의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사이버죠. 사이버 정책 실무협의회도 역시 강화하고 사이버 분야에서도 공동 훈련을 하면서 사이버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사일 방어만과 국방 우주 정책 이 분야는 바로 어, 그 우주권을 포함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그 한국을 편입시키려고 한다. 그렇죠? 그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거를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이러한 긴장이 심화되자 미국은 최근에 한국에 선물을 하듯이 핵 추진 잠수함 진수를 허용했습니다. 그 대신에 미 해군의 군함 건조와 수리와 같은 국방 산업이죠. 그리고 사이버 우주 미사일 분야의 협력을 요구하는 등 한국의 국방 체제 자체를 미국에 종속시킬 의도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잠수함이죠. 핵잠수함을 주는 조건으로 그 첨단 분야에서 한국의 해군이죠. 이것도 종속 시켜서 육군, 해군, 공군, 사이버, 그죠? 우주 여기까지 다 한국을 종속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군은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을 의지가 없습니다. 참 한심한 거죠. 합참이 지난 7월 안규배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합참이 말하기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2030년 동안 우리 군이 작전권을 돌려받을 준비를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측에 우리가 작전권 전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한심한 군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한국의 뭐 국방력이 뭐 6위다 7위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의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